요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걸을 때 자꾸 걸려 넘어지신 적 있으신가요? 발바닥이 무딘 느낌이 들어도 혹시 나이 탓이겠지 하고 지나치신 적은 없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모습을 떠올리십니다. 물론 그런 증상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 뇌는 훨씬 더 일찍 조용히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놀랍게도 우리의 다리에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기 쉽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혹은 운동을 안 해서 근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곤 하죠. 하지만 그 무심한 태도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리는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도구가 아니라 뇌의 건강을 보여주는 정직한 경고 장치입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 독일에서 오랫동안 진료해왔고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뇌경색 환자의 대부분이 발병 전에 다리에서 이상 신호를 먼저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쳐버려 결국 너무 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호를 빠르게 알아채고 적절히 대응한 분들은 일상을 건강하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뇌경색 전조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변화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서운 병도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다리에서 그런 신호가 먼저 나타나는 걸까요? 얼굴도 아니고 팔도 아닌 바로 다리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뇌와 우리 몸 사이의 정교한 연결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생각할 때 가장 먼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발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위이자 중력을 거슬러 피를 끌어올려야 하는 곳입니다.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처럼 혈액도 심장에서부터 다리까지 도달하려면 일정한 압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당연히 가장 먼 곳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마치 고층 아파트에서 수압이 약해질 때 꼭대기층에서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요. 뿐만 아니라 뇌의 구조에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뇌는 좌우가 서로 교차하여 몸을 조절합니다. 왼쪽 뇌는 오른쪽 팔과 다리를, 오른쪽 뇌는 왼쪽 팔과 다리를 조절하죠. 그래서 뇌에 이상이 생기면 얼굴보다 먼저 반대편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다리는 뇌가 보내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신호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는 걷기, 균형 잡기, 체중 지탱하기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정교한 움직임이 필요한 만큼 뇌 혈류에 미세한 이상이 생겨도 금방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들은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뇌의 이상이 시작되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리에서 오는 작은 변화는 단순히 노화나 운동 부족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뇌가 조용히, 그러나 간절하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신호를 알아차리고 병원을 찾은 사람과 안타깝게도 그냥 넘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다음은 제가 독일에서 직접 진료했던 2명의 환자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오늘의 이야기가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함께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환자는 69세 남성 박정우 씨였습니다. 평소 건강에 큰 문제가 없던 분이셨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오른쪽 다리에 자꾸 힘이 빠진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워낙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셨기에 본인은 나이 탓이겠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기셨죠. 그러던 중 딸과 함께 마트에 다녀오던 날 일이 생겼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 있던 중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며 거의 주저앉을 뻔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딸은 단순한 피로나 근력 문제로 보이지 않았고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왼쪽 뇌혈관이 70% 가까이 막혀 있었고 만약 며칠만 더 늦었더라면 큰 뇌경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다행히도 조기 진단 덕분에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큰 후유증 없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산책을 하시며 본인의 경험을 주변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누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다행스러운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73세 여성 김명자 씨의 경우는 너무 늦게 신호를 알아차린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왼쪽 다리가 자주 저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힘이 빠지는 느낌을 자주 호소하셨지만 가족들은 운동을 좀 더 하셔야겠어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죠. 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지셨고 급히 응급실로 이송되었을 때는 이미 오른쪽 뇌에 큰 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왼쪽 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죠. 그때 조금만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더라면 하는 후회가 평생 따라다니게 된 겁니다. 이 두 분의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다리가 보내는 신호는 절대 우연이나 단순 노화로만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뇌에서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들이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그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뇌경색 전조 증상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나눈 박정우 씨나 김명자 씨처럼 많은 분들이 신호를 받았음에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경고 신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꼭 기억해야 할 7가지 전조 증상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입니다. 평소처럼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쑥 빠져서 주저앉을 뻔한 경험, 의자에서 일어설 때 유독 한쪽 다리에만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 혹시 그런 적 있으셨나요? 대부분은 피곤해서 그런 줄 알거나 운동 부족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할 때 가장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런 편측다리 무력감입니다. 중요한 건 갑작스럽게 그리고 한쪽만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양쪽 다리가 서서히 지치는 느낌과는 전혀 다르죠. 두 번째 신호는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특히 발바닥이 무딘 느낌이 들고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바닥의 온도가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맨발인데도 양말을 신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물론 허리 디스크나 말초신경 문제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초신경 문제는 보통 양쪽에 나타나고 일정한 자세에서 더 심해지거나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뇌에서 오는 감각 이상은 한쪽만 그리고 자세와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뇌의 감각 피질에 혈류가 부족해지면 실제 자극과 다르게 신호를 왜곡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신호는 걷는 걸음이 달라지는 것, 흔히 말하는 발을 끄는 걸음걸이입니다. 발목 근육이 약해져서 발끝이 바닥에 걸리듯 끌리는 걸음이 나타나는데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먼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신발 앞창이 유독 빨리 닳는다거나 걷는 소리가 쓱쓱 하는 소리로 바뀌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아내가 요즘 발을 끄는 것 같다는 말에 병원에 오셨고 그 덕분에 작은 뇌경색을 조기에 발견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리에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들이 알고 보면 뇌의 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신호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발끝을 끌고 걷는 변화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신호들은 더 눈에 띄지만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단순 실수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자주 걸려 넘어지는 증상입니다.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문턱이나 계단에 발이 자꾸 걸리거나 갑자기 중심을 잃고 휘청이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상황을 단순히 발을 잘못 디뎌서 그렇다거나 눈이 침침해서 그렇다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혈류에 문제가 생기면 고유 감각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고유 감각이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발의 위치와 자세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뇌가 발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작은 문턱도 장애물처럼 느껴지고 계단의 높이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낙상이 반복되면 단순한 부상으로 끝나지 않고 큰 골절이나 장기적인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다리 떨림 혹은 원치 않는 움직임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다리가 자꾸 떨리거나 움찔거리는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긴장했을 때나 피로할 때 누구나 다리가 잠깐 떨릴 수는 있지만 이런 떨림은 보통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뇌혈관 이상으로 인한 떨림은 특정 상황과 상관없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뇌는 다리에게 움직여라, 멈춰라, 힘을 줘라는 신호를 보내는 지휘자입니다. 그런데 뇌혈류가 불안정하면 이 신호가 왜곡되어 다리가 원하지 않은 움직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관절 문제나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신경학적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걷기 시작할 때 이런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밤사이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바닥이 울렁거리는 것처럼 걸음이 흐트러지는 느낌을 받는다면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반복되고 점점 심해진다면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는 일시적인 증상 후 회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몇 분간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없어졌다가 금방 괜찮아지는 경우 대부분은 아무 일 아니었나 보다 하고 안심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일과성 허혈 발작, 즉 TIA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TIA는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열리는 현상으로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마치 예고편처럼 아주 짧지만 뚜렷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회복됐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지 않고 넘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TIA를 경험한 사람의 75%가 3개월 이내에 실제 뇌경색을 겪으며 그중 절반은 48시간 이내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7가지 신호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순간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할 타이밍입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은 오히려 골든타임을 놓치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호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증상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안심하는 건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일과성 허혈 발작, 흔히 TIA라고 불리는 상태입니다. TIA는 말 그대로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몇 분에서 길게는 1시간 안에 증상이 저절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 일도 아닌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TIA는 일시적이지만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TIA를 겪은 환자의 75%가 3개월 이내에 뇌경색을 겪고 그중 절반은 단 48시간 안에 발병합니다. 즉, 오늘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고 잠들었다가
내일 아침에 큰 발작이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20분 정도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금방 돌아와서 피곤했나 보다 하고 넘긴 분이 있었는데 가족의 권유로 다음날 병원을 찾았고 작은 뇌경색이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증상이 반복되었지만 병원을 미뤘던 분은 며칠 후 응급실로 실려와 반신마비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우리가 집에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체크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자가 진단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의자에 앉아서 팔짱을 낀 채로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에 힘이 균형 있게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한쪽만 유난히 무겁거나 힘이 빠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간 서 있기입니다. 중심을 잘 잡고 서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죠. 몸이 기울거나 비틀거리면 균형을 담당하는 뇌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뜨겁고 차가운 느낌, 촉감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감각이 둔하거나 한쪽만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넷째, 바닥에 일직선 선을 하나 긋고 그 위를 따라 10걸음 정도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거나 발이 자꾸 옆으로 빠지는지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특히 한쪽으로 자꾸 기울거나 발끝이 선을 넘는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4가지 방법 중 단 하나라도 이상이 느껴진다면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넘기지 마시고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억한 후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뇌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1분 1초가 수천만 개의 뇌세포 생사를 가르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신호를 인식하고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들을 미리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습관이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7가지 전조 신호와 그 의미, 그리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중 하나라도 겪어본 적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다시 한번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뇌경색은 한 번 걸리면 무섭고 위험한 질병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신경학회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80% 이상은 생활습관만 잘 관리해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이 뇌를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혈압 관리입니다. 이상적인 혈압은 120에 80이지만 고혈압이 있다면 최소한 130에 8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특히 아침에 일어난 지 30분 정도 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당뇨가 있든 없든 공복 혈당을 100 이하, 식후 2시간 혈당을 14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당뇨를 앓고 계신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목표 수치를 정확히 설정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 수치를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공식품, 튀김류,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불포화 지방이 많은 식물성 기름을 꾸준히 섭취해 주세요. 콜레스테롤 관리는 곧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운동과 금연입니다. 운동은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 정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술은 남성의 경우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과 혈당이 모두 올라가고 결국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하루 최소 7시간 이상 푹 자는 것, 그리고 혼자만의 편안한 시간을 갖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소중함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어렵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몸의 작은 신호를 더 이상 나이 탓으로 넘기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병은 우리를 시험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병에 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다리는 단순한 지지대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경고등입니다. 그 경고등을 무시하면 화재를 피할 수 없듯 다리에서 오는 작은 신호를 놓치면 뇌의 위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 신호를 알아볼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되셨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꼭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